다임너와 마이바흐의 만남. 프랑스의 르노아르를 만나고 독일로 돌아온 다임너는 1863년 말쯤에 독일 로이틀링겐에 있는 형제의 집 메커니컬 엔지니어링 공장에서 테크니컬 매니저로 근무하게 되었다. 형제의 집은 갈 곳 없는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일종의 고아원 같은 학교였다. 다임너는 그곳에서 비교적 한가로운 생활을 보내면서 자신이 향해야 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어느 날 다임너 자신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형제의 집을 설립하고 감독하고 있는 구스타브 베르너가 찾아왔다. 다임너는 반갑게 베르너를 맞이하면서 인사를 나누었다. 베르너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다임러 씨, 바쁘신데 실례가 되는 것은 아닌지요? 괜찮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다임너가 베르너를 자리로 안내하자 베르너는 다임너가 안내한 자리에 앉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주위에는 수많은 설계도와 알 수 없는 기계들이 쌓여 있었고 대부분 알 수 없는 표식들이 붙어 있었다. 다임러 씨의 사무실은 참으로 활기차 보이는군요.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추구하는 것에 비해 제가 아직 실력이 부족해 여러 방면으로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다임러 씨의 실력은 전 세계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하던데 아직도 공부를 하시다니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아주 대단한 것을 만들려고 하시나 봅니다. 글쎄요, 제가 만들려는 것이 대단한 것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허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제가 이루고 싶은 작은 꿈이기 때문에 꼭 이루어 내고 말겠습니다. 다임러 씨의 열정과 추진력이라면 꼭 이루어 내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한 다임러 씨의 꿈을 이루기 위해 홀로 연구하는 것은 힘들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 혼자 연구하는 것보다는 다임러 씨를 도와주며 의견을 나누는 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이가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허나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군요. 원하는 것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다임러 씨, 제가 한 명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다임너는 베르너의 원하는 것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말뜻을 이해 못했다. 지금 자신이 일하는 공장에서는 크게 실력이 뛰어난 엔지니어가 없었기 때문이다. 베르너 씨, 현재 제가 있는 공장에서 저하고 의견을 나눌 만한 엔지니어가 있었나요? 베르너는 빙그레 웃으며 다임너에게 말했다. 엔지니어가 아닙니다. 현재 공립학교에서 산업 디자인과 물리학, 수학을 배우고 있는 17세의 견습생입니다. 다임너는 입을 딱 벌리며 경악을 했다. 엔지니어도 아니고 학생이면서 견습생이라니. 견습생이 나와 이야기를 할 만한 실력이 있다는 것인가?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르너 씨는 방금 말씀하신 그 사람이 그 정도로 뛰어난 기술자란 말입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조금만 더 기술력을 쌓게 되면 머지않아 굉장한 엔지니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임너는 베르너라는 사람을 오랫동안 보아온 것은 아니지만 그가 허언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이렇게 확고한 의지로 말한다면 분명 베르너가 말한 사람에게는 다른 이와는 무언가 뛰어난 점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생각 중인 다임너를 보면서 베르너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이 사람은 하이브론에서 1846년 태어났고 1859년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의 친척들은 그와 그의 5명의 자매를 모두 키울 능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척들은 슈투트가르터 안차이거라는 지역 신문에 도와달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기관의 도움을 받아 여기 형제의 집에 오게 된 것입니다. 다임너는
어느덧 베르너의 말에 집중을 하게 되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형제의 집에 방치되어 있던 고장난 시계나 조그마한 기계들이 작동이 되도록 수리가 되어 있더군요. 저는 분명 수리공을 부른 적도 없었고 저희 숙소에 그것을 고칠 만한 기술자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 형제의 집의 기계들이 하나둘씩 고쳐지면서 작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누구인가 도와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형제의 집에 있는 학생들을 눈여겨 보기 시작했었습니다. 햇빛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어느 날 형제의 집의 마당에서 한 아이가 시계를 만지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고장난 시계였던 것 같던데 그 아이는 별 특별한 도구도 없이 그것을 고치고 있더군요. 시간이 좀 흐르자 시계를 집어들고 일어나더니 제가 마당에 있는 것을 알고는 웃으면서 시계를 건네주더군요. 그 시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고장난 시계였냐고 물어보니 맞다고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누구에게 배웠냐고 물어보니 배운 적은 없고 예전 고장난 시계 내부를 본 뒤에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구조를 파악하게 되었고 그 이후 고장난 시계를 고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해서 어느 날 묵은 박물관에 데려가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의 구조를 보여준 뒤에 형제의 집에 고장나 있는 물건들을 주자 며칠 후에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수리를 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메커니즘에 대해 뛰어난 이해력과 상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형제의 집에 오게 되는 고아들은 기본적인 교육과 기술을 교육받고 사회에 나가게 되나 이 아이는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게 되어 전문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공립학교에 다니게 한 것입니다. 긴 이야기를 듣던 다임너는 베르너에게 물어보았다. 도대체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베르너는 다임너가 이 천재적인 아이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라 예상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비렐름 마이바흐입니다. 1890년대 세계 자동차 생산의 중심에서는 한 인물이 자동차 제작의 왕이라 불리웠다. 그의 이름은 빌헬름 마이바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이바흐라는 이름은 현재 최고의 브랜드 이름 중에 하나인 마이바흐라는 자동차의 이름이기도 하다. 잠깐 마이바흐 자동차의 설명을 하자면 지난 2002년 다임러 크라이슬러가 부활시킨 초호화 수제 자동차 브랜드로 BMW 그룹의 롤스로이스, 폭스바겐 그룹의 벤틀리에 대항한 세계 3대 명차 중 하나이다. 최고의 명차를 선보이기 위해 자동차 개발 역사 100년을 집약한 최고의 기술을 동원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5년간 무려 238개의 엔진과 41대의 테스트카가 제작되기도 했다. 마이바흐는 가격, 성능, 서비스 그야말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무시무시한 재원을 가지고 있다. 마이바흐 엠블렘은 둥근 삼각형 안에 교차된 두 개의 M이며 크기와 성능에 따라 57, 57S, 62, 62S 네 가지 모델로 구분되는데 62S의 경우 약 6.2m 길이를 자랑하는 스페셜 모델임을 뜻한다. 62S는 특히 오너 외에 운전기사가 있는 것을 전제로 특별히 고안된 디자인이다. 뒷좌석 탑승자에게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넓은 실내와 더불어 다양한 옵션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기본 장착된 파노라마 선루프는 창의 투명도 조절을 통해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등 탑승자가 원하는 만큼 실내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 또한
0.05초마다 차체의 움직임을 체크하는 서스펜션은 높낮이가 항상 최적의 위치로 자동 조절됨으로써 탑승자가 항상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끼게 한다. 오너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개별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선택 조합의 수는 무려 200만 가지에 이른다. 덕분에 하루 5대 이내에서 주문 생산되고 제작 기간은 5에서 6개월이 소요된다. 가격은 7억에서 8억을 호가하며 거대한 몸집답게 2.8톤에 이르는 육중한 무게를 가지고 있지만 550마력의 힘을 내는 12기통 V형 5.5리터 터보 엔진을 달아 0-100이 5.2초이다. 최고 출력 612마력 101.9M 나는 엄청난 토크로 인해 고단 기어 대신 내구성과 효율이 입증된 자동 5단 기어를 선택하였고 무엇보다 최고로 손꼽히는 것은 마이바흐의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우선 마이바흐는 일반인을 위해 차를 전시하지 않아 마이바흐 세일즈 센터만을 통하여 판매되며 고객 한 사람마다 전담 담당자가 있다. 전 세계에 오직 12명만 존재하는 마이바흐 메카니커라는 마이바흐 자동차 서비스 전문가가 독일 본사로부터 직접 세계 각국의 마이바흐 고객들에게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전문가들은 1년 가운데 약 200일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녀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의사라는 플라잉 닥터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2002년 마이바흐의 부활과 함께 구성된 이 전문가 집단들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테크니션 분야에서 최소 10년 이상의 교육과 실무 경험을 갖춘 이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고객 서비스뿐 아니라 자동차 개발 과정에도 참여하기 때문에 마이바흐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력이 뛰어났다. 이러한 최고의 럭셔리 브랜드이자 자동차인 마이바흐는 빌헬름 마이바흐의 아들인 카를 마이바흐가 만들었고 1930년대 당시로서도 최고의 럭셔리 자동차를 만든 카를 마이바흐는 아버지인 빌헬름 마이바흐에게 자동차에 대한 모든 기술을 이어받았고 개발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빌헬름 마이바흐를 자동차의 길로 이끈 인물이 바로 고틀리프 다임러였다.